수다로 에너지 업 되는 시간,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오늘 나에게 꽂힌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요즘 돈 나갈 때 많지? 자기 용돈 올려줄게. 11월 22일 수요일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첫 곡은 K율의 말해 뭐해였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저는 개구먼이자 희극인 귀염둥이 박세미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쌤디라고 부릅니다. 보는 라디오 열려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 스케줄 때문에 샵에 다녀왔거든요. 오늘 쌤디 상태가 굉장히 좋으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보는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시청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오프닝은요, 청취자 짝짝이 9931님에게 꽂힌 한마디를 소개해드렸어요. 자, 전체적인 사연을 읽어드리자면, 오늘 아내가 저에게 요즘 돈 나갈 때 많지? 자기 용돈 올려줄게 하는데 이 한마디가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새 아이들 키우느라 3교대 근무하면서도 쉬지 않고 뛰어온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듯한 와이프의 배려에 울컥했네요. 와, 잠시만요. 새 아이요? 새 아이를 키우고 3교대까지. 와, 너무 대단한데요? 그러면은 새 아이랑 3교대니까 용돈 3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약간 333 법칙으로? 보통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요새 남편분들 그 용돈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요? 쌤디는 결혼했다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전 아직 미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들이 어느 정도로 한 달을 생활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각자 집마다 다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받는지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싹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아님께서 요즘 돈 나갈 때 많지? 이 멘트 듣는 순간 오늘 독감 걸려서 학교 결석한 중딩 아이가 슬그머니 라디오 볼륨을 높이네요. 아, 어떡하냐. 중딩 아이가. 그럼 중딩 우리 약간 좀 실패한 게 이게 그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지 또 자식 간의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귀여우니까 오늘 용돈 한 5만 원만 더 올려주세요. 나 잘했지? 오늘 딱 5만 원 지어줍시다. 예. 김태현님께서 헉! 제가 사고 싶었던 니트 입으셨네요. 잘 어울려요. 저도 충동구매 욕구가 올라가는데요. 이 비슷한 니트 아닐까요? 이 니트 맞아요? 왜냐면 이 니트가요. 숏이에요. 저는 무조건 배를 이렇게 드러내고 다닌답니다. 크롭이어가지고 이거 맞아요, 태연님? 그렇다면 약간 허리가 조금 얄쌍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좀 짧다는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짧아가지고 위에를 굉장히 짧게 있습니다. 네네네. 항상 박수채의 오프닝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어떤 의미 있는 한마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우리 9931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오프닝에 소개될 나에게 꽂힌 한마디가 생각난 분들은요, 오늘도 쌤디랑 같이 수다 떨고 싶으신 분 우리 짝짝이는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지혜님께서 우리 남편 나왔습니다. 용돈 어느 정도인지. 자, 우리 지혜씨는 남편에게 용돈을 30만 원을 줍니다. 잘못할 때마다 5만 원씩 깎여서 이제 15만 원 줍니다. 15만 원으로 한 달 생활 어떻게 하루에 5천 원씩 쓰는 거예요? 근데 더 깎다 보면은 본인이 받겠는데요. 이러다가 지혜님이 용돈을 받겠는데요. 남편분 잘하셔야겠어요. 뱉어내는 수가 있어요. 김순희님께서 전 25만 원이요. 우와, 거진 30만 원 정도 받구나. 김민정님께서 전 고정생활비 50만 원, 카드 대금은 별도로 월말 되면 추가 비용 살짝 더 받네요. 김민정님은 받구나. 윤성원님께서 저희 집은 35만 원이요. 술, 담배 다 안 하고 카드는 무제한 사용이요. 용돈을 기본 지금 용돈 50만 원 이상 받는 남편분들 달달달달달 떨겠는데요. 어떡하지? 아무튼 대충 30만 원 선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약간 좀 시세가 올라서 한 5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자, 우리 3, 4부에서는요. 오마이갓
피부 심연철 원장님 모셔볼 건데요. 또 건조하고 겨울이 돌아왔으니까 짝짝이분들이 또 피부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1시 이후에 모셔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하면은 알찬 지식과 교양 다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서준맘의 3분 고민 해결. 아우 세상에 내 남편 용돈 10만 원 깎아야겠어. 아우 50 줬더니 남들은 3, 40 주고. 어머 아우 그나저나 오늘은 뭘 먹지? 어머 3분 너겟 따르따릉이에요. 뭐야 사랑이한테 톡톡이 왔어요. 한번 볼까요? 보자. 아니 나 회사 직원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커피를 사거든. 근데 그중에 지는 한 번도 산 적 없고 맨날 얻어먹는 직원이 있어. 카드 안 갖고 왔네, 현금이 없네 이러면서 요리조리 피하는데 아주 얄미워 죽겠다니까. 이 쫌생이 지갑 좀 열 수 있게 하는 방법 뭐 없을까? 어머 요즘 왜 이렇게 얌생이들이 많은 거야 세상에. 남들은 용돈 10만 원 30만 원으로 떡떡 아주 잘 살고 그러는데 얘는 어떻게 이러고 왜 그러는 거니 진짜. 어머 안 되겠어. 나 전화해봐야겠어 세상에나. 사랑아 여보세요? 예, 아니 너 지금 이거 너 실제니? 너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니? 아니 이럴 일이 없지. 요새 커피 한 잔이 4, 5천 원이에요. 그거 기본이야. 그리고 아니 여러 명 사고 하면은 본인은 그러면은 한 달에 거의 뭐 한 4만 원, 5만 원은 그냥 쏠딱이네. 그냥 공짜로 다 얻어먹는 거야. 아니 이거 차라리 커피 장부를 만들어 버려. 아니면은 같이 커피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랑 약간 뒷담화 이런 느낌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냐 이야기를 잘 한 다음에 대놓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장부를 만들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계속 가다가는 계속 자기들만 돈 쓰는 거야. 이거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얻어먹고 살 수도 있어. 그럼 여기저기서 욕 먹고 다니는 거라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얘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서준이 친구 엄마들 모임 중에도 그런 얌체 있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는 알아서 모임에서 빠졌잖아. 이렇게 될 바에는 미리 얘기하는 게 나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알았죠? 근데 어머 이제 끊어야겠어요. 나 밥 먹고 빨리 서준이 데리러 가야 돼요. 안녕. 네, 듣고 온 노래는 선미의 열이 올라요 에요. 네, 열이 올라요였습니다. 자, 우리 사연은요 청취자 짝짝이 전사랑님의 사연이었어요. 와, 근데 진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왜 이런 눈치가 없는 거죠? 이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왜냐면 남들이 다 살 때 눈치껏 본인이 살 타이밍을 알 텐데 제 주변에는 서로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더욱더 저는 이 사연이 좀 화가 나네요. 윤혜라님께서 그래도 한 번은 사겠죠. 대놓고 다음에는 너가 사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직원분들이 굉장히 착하신가 봐요.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보통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있어. 악의적으로 안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얼레벌레 그냥 오늘 없으니까 오늘 없다고 얘기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로 이거는 팩트로 딱 얘기를 해줘야지 충격 받고 그 다음부터 고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신경을 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김선영님께서 보통 휴대폰 페이 되잖아요. 그냥 대놓고 한번 사라고 꼽주는 것도 방법. 맞아요. 요새 그 사과 핸드폰도 페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쌤디도 가끔 쓰는데 왜냐면 이제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데가 많아져서. 근데 중요한 건 안 쓰는 사람도 많긴 해요. 등록을 안 해놓고. 근데 그 깨똑 있잖아요. 거기서도 결제창에 들어가면은 바코드로 결제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쓰면 참 좋긴 할 텐데. 김성영님께서 성함이 성형이에요. 성형? 저희 커피 사가기 전 마실 분 더치페이입니다. 이렇게 공지해요. 꽁무니 빼는 직원 있으면 그 자리 더치페이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네요. 자, 커피 마실 분 이번에 누구 차례죠? 너 했고 너 샀고 약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번에 너야?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기분 좋게 활발하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도 언제든 편하게 친한 언니나 동생, 친구한테 털어놓듯 크고 작은 일상의 고민들을 보내주시면요. 서준 맘이요. 해결도 해주고요. 화도 같이 내주고 같이 울어도 줍니다. 당연히 익명 원하시면 보장도 따릉따릉입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거나 SBS 러브 FM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께는요. 사연과 더불어 선물도 따릉따릉 보내드려요. 오늘 나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날씨를 알아보기 위해서 백혜영 리포터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시네.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오늘. 쌤티 기다리고 있었죠. 부르기도 전에 나와서 깜짝 그러게요. 놀랐어요. 자, 그럼 오늘 날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도 포근한 늦가을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유지 좀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광주 18도, 부산 19도, 제주도는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신다면 패딩 차림은 좀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은 점차 흐려지면서 늦은 밤에는 경기도와 강원 북부에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으로 비가 한때 지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중서부 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와 겹쳐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모레 금요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필 주말 돌아올 때 영하권으로 또 돌아오네요. 추위 대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자가 또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윤혜라님께서 빌려줄게. 이번에는 너가 사. 너 미안하잖아. 이렇게. 근데 빌려줄게 하는데 안 갚으면 어떡해요?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먼저 갚으라고 또 얘기하면 되기도 하겠다. 아까 그 얌체 직원 사연에 지금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김혜성님께서 당분간 커피 마시지 맙시다. 회사 탕비실 믹스나 차 마십시다. 맞아요. 근데 저는요. 커피 돌아가면서 사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분은요. 커피를 안 마시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저 그럼 이거 마실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난 별로 안 마시고 싶은데 왜 자꾸 마셔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걸 어떻게 없앨지 좀 막막하긴 하겠지만 각자 알아서 그냥 커피 마시고 싶으신 분 아니면 쌤디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텀블러에 집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서 마시거든요. 그 캡슐 커피로.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서 스스로 마시는 것도 돈도 절약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선님께서 근데 반대로 음식점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계산할 때 서로 계산한다고 카운터 앞에서 몸싸움할 때 정말 미쳐요. 할 일 많은데 계속 시간은 가고 죄송합니다. 김인선님. 죄송합니다. 그거 쌤디입니다. 전 제가 계산한다고 카드를 진짜 카운터에 거의 뭐 쭉쭉 밀어넣거든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용돈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용돈 재밌더라고요. 얼마 받을지. 박혜영님께서는 남편은 30, 아들은 40. 예? 아들이 대학생이어서요. 매일 아들보다 작다고 불만입니다. 에이, 그럼 나중에 아들이 용돈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그러면요. 이번에는 친절한 약사님이죠. 이승희 선생님과 조금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매일 낮 12시 5분 같이 수다 떨어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매일 낮 12시 5분 같이 수다 떨어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뚝뚝. 혹시 여기가 세민의 약국인가요?
자, 매일 이 시간엔 세민의 약국이 문을 열죠. 오늘도 이승희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아니 덕분에 네. 제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그 네. 있잖아요. 그 네.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통증이 있는데 네. 전에 술이랑 그 네. 타이레놀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네네. 타이레놀을 포기했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생리통에 타이레놀이 잘 듣던가요? 저는 굉장히 잘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타이레놀을 생리통에 권하지 않는데 요 내용은 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진짜 일단 별표 쳐놓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사연이 굉장히 많이 도착했어요. 5290님이 보내주셨는데 요즘 진짜 독감이 너무 유행이더라고요. 독감 주사를 맞아도 왜 걸리죠? 매년 애들 꼭 맞춰야 한다고 해서 그냥 맞추긴 하는데요. 이걸 맞아도 어차피 열감기는 자주 걸리는데 도대체 독감 주사는 왜 맞아야 하나 싶어요. 우름우름. 이분들 지금 뭐 열감기랑 독감이랑 조금 다 비슷한 거 아니냐. 독감 걸려도 열나고 감기 걸려도 열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독감은 독한 감기다. 이게 감기 연장선에서 또는 감기가 좀 심하면 독감이다. 이렇게 아직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네. 독감이랑 일반 감기는 정말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그 일반 감기는요. 일단 200가지 정도의 와.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보통 별다른 치료 안 해도 1, 2주 안에 증상이 좀 좋아지죠. 네, 맞아요. 근데 관련된 바이러스가 200가지가 넘다 보니까 백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 B, C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이 중에 특히 A형이 가장 변이도 심하고 걸렸을 때 증상도 심하게 나타나서 정말 독감은 감기랑 달라요. 독감 한 번도 안 걸려보셨던 분들은 제가 안 걸려봤어요. 그런 경우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좀 심하게 알아두면 나 독감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네. 나 코로나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래서 걸렸나 보다 하는데 진짜 코로나 오면 그거 코로나 아니었어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독감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도 해마다 많고 전 세계적으로 독감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와, 전 실제로 감기가 네. 심하면 독감이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망도 많이 하고 입원도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요. 해마다 어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것인가, 어떤 유형이 유행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독감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마다 그 예측률이 좀 적중할 수도 있고 네. 좀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감 주사 평균 효과가 평균 65%. 정말 적중 잘했을 때는 80%까지도 가는데 와. 평균이 그렇게 이제 그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100%는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종류를 예측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그게 좀 약한 애가 오기도 하고 정말 독한 애가 오기도 하잖아요. 같은 바이러스도.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백신을 맞는다 한들 100% 나는 독감이 안 걸려 이건 아닌데 주사를 맞으면 일단 독감에 걸리더라도 내 면역계가 조금 단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고요. 무엇보다 독감을 맞는 가장 큰 이유는 합병증의 위험률을 낮출 수가 있다는 데 있어요. 저 지금 독감 주사 좀 맞고 올게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안 맞으셨으면 맞으시는 게 좋은데 네.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일반적인 기관지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가장 심한 합병증이 바로 폐렴이에요. 그래서 독감 합병증이 취약한 분들은 특히 맞으시는 게 좋고 네. 예를 들어 이제 임신한 여성분들 독감 걸리면 뭐 약을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고 또 이제 5세 이하의 아이들 65세 이상의 성인 또 천식이나 심장질환 또 당뇨와 같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독감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보통 독감 주사 맞으면요 이 효과가 2주 뒤부터 나타나고요 6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게 추워지는 겨울부터 네. 봄까지 유행하니까 보통 10월 중순경부터 맞기 시작하고 네. 한 11월 한참 요때 아직 안 맞으셨으면은 맞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참고로 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임산부는 무료로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또 있네요. 갑자기 요즘에 이게 막 겨울인가 싶다가 갑자기 네. 추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안 추워 날이 좀 따뜻하니까 방심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독감 주사 미처 못 맞고 10월 넘어가고 11월이 돼서 네. 독감에 심하게 걸리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저희 애들 학교도 한바탕 난리여서 반에 한
반도 출석을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감에 걸리면은 사실은 쉬어야 되잖아요. 약도 네. 약이지만. 근데 몇 날 며칠 집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학교 가야죠. 뭐 직장도 가야죠. 네.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더라도 예방 주사를 맞아두면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맞죠? 그 네. 말이 맞죠? 네네. 그냥 꼭 맞긴 해야겠네요. 그쵸. 독감에 걸리면요. 보통 감기는 뭐 콧물, 기침, 재채기 이러잖아요. 네. 근데 독감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이나 오한, 발열, 또 근육통 이런 전신 증상이 좀 맞은 대표적이에요. 것 같은 그런 네, 근육통이요? 온몸이 이제 전신 이제 그 쇠약함이 오면서 머리도 들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최대한 빨리 48시간 이내에 독감 치료제를 복용을 하셔야 이게 그 복용을 하거나 또 주사도 있어요. 주사를 맞으시면 증상도 빨리 개선을 할 수 있고 네. 무엇보다 독감 전파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음. 막 여기저기 퍼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독감 치료제가 요즘에 또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네. 독감 치료제가 이제 주사나 또는 복용하는 약물도 있거든요. 네. 근데 소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매우 드물지만 이게 선망이나 경련과 같은 이건 정신신경계 이상이 보고된 바가 있어요. 퍼센트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게 간혹 추락사고로 이어지면서 뭐 사망하거나 또 이런 중증의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만약에 이제 가정에서 소아 청소년이 독감 치료제를 뭐 주사나 또는 약으로 사용을 했다면 적어도 이틀 동안은 아이를 혼자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네네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울 때도 네. 창문이 없는 방에서 재워주시고 또 베란다나 현관문도 잘 잠그고 이상 행동은 없는지 좀 잘 살펴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머, 너무 무섭네요. 그럼 날이 추워진 만큼 독감 주사 네. 다들 좀 필수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앞으로는 꼭 챙겨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짝짝이 분들도 평소 약에 대한 궁금한 게 있다면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혹은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아쉽지만 약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친절한 약사님과 함께하는 세민의 약국은요? 내일도 오픈합니다. 내가 요즘 빠져있는 것, 내가 요즘 좋아하는 것, 내가 요즘 심취해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한 키워드를 쭉쭉 뽑아봅니다. 키워드 토크. 이 시간은요, 우리 짝짝이 분들이 요즘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원래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키워드 3가지로 받았었잖아요. 요즘은 인별그램이나 아니면 그 짧은 동영상에 보면은 가족 여행 금기어 얘기가 자주 보여요. 그걸 좀 받아볼까 하는데, 우리 짝짝이 분들도 혹시 보셨나요? 딸들이 그 엄마랑 여행 가기 전에 약속하잖아요. 여행 가서 금지어 10개명. 아직 멀었어 금지 하면 엄마가 아직 멀었어 금지. 달다 짜다 금지.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야 금지.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있잖아, 거길 꼭 가야겠어 금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서 들어봤던 이야기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부모님 멘트, 주로 뭐 이런 식의 잔소리 아니면 투정 섞인 얘기들이죠. 그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여러분들의 경험담 보내주세요. 쌤디 어머니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엄마가 더 잘 묻히겠다. 그냥 먹어 제발 엄마. 자, 그럼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오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왔습니다. 와, 비행기 센스 있게 또 여행 갈 때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를 틀어주셨어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읽으면서 진짜 너무 많이 웃었네요. 왜 이렇게 웃기지? 자, 박은정님께서 호캉스 가서 일회용 칫솔, 치약, 비누, 타올 가방에 챙기며 이거 다 가격에 포함된 거야. 근데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호텔 가가지고 거기 있는 샴푸랑 이런 거 다 남은 거 챙겨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뭐 가격에 포함된 거니까요. 예, 또 좋은 호텔은 비싼 제품을 또 쓰더라고요. 6918님께서 이태리 파스타 드시면서
아휴,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먹고 싶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진짜. 우리 어머니들은요. 근데 우리 이완희 셰프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님들 모시고 괜히 좋은데 데려가려고 막 파스타집 막 이런데 새로 나온 거 막 있잖아요. 그런데 데려가지 말고 평소 본인이 드시는 거, 잡수시는 거 그런 위주로 데려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괜히 파스타 드시게 하려다가 이렇게 욕만 먹어요. 바지락 칼국수랑 김치 생각나게 만들고. 최은주님께서 저희 엄마는 여행 가서 맛집을 가면 이게 얼마야? 야, 이 돈 그냥 엄마한테 다 줘. 내가 해줄게. 이 말을 자주 하셔요. 근데 엄마, 사실 엄마가 해준 것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 최은주님 이거 익명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은주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으니까 되게 우리 많은 어머니들께서 들으면서 내 딸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런 경우 있어. 엄마 거보다 더 맛있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도 이거 엄마가 무치면 더 맛있겠다 막 이러시는데 차마 거기서 이게 더 맛있는데 할 순 없잖아요. 그럴 땐 그냥 맛있게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윤희님께서 여기를 그 돈 주고 잔다고? 우리 집이 스위트룸이구만. 하지마, 엄마 진짜 하지마. 집보다 가끔은 나가서 자는 그 편안함을 부모님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자면은 청소하고 막 해야 되는데 나가서 자면은 그냥 이렇게 청소 안 하고 와도 되니까 그거를 즐기셔야 되는데 왜 안 즐기시는지. 0418님께서 다들 나 없으면 시체야. 길 찾다가 좀 막히면 엄마가 감으로 막 찾으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번 뭐 좀만 해결하면 꼭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우신데요. 근데 어머니가 길 딱 찾아주고 저런 말씀 하신 거면은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김효진님께서 엄마가 식당만 가시면 잔소리를 해요. 정말 창피해 죽겠는데 항상 이것 좀 더 주지, 요걸 줘? 이래서 숨고 싶어요. 이걸 좀 크게 말씀하시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있잖아. 조용히 말한다고 했는데 꼭 종업원들이 여기 옆에 있는데 그거를 꼭 이렇게 귓속말로 하는데 다 들리거든요. 종업원분들이 카운터에 있거나 멀리 계실 때 얘기 안 하고 주변 테이블 청소하거나 이러고 있을 때 근데 여기 좀 맛이 좀 밍밍하다 막 이렇게. 저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싱승민님께서 시어머니 왈 이거 얼마니? 우리 아들 등골 빠진 돈. 어머니 내가 벌어서 산 거예요. 라고 신승민님께서. 아유 시어머니 이거 너무하셨네요.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신승민이 얘기하지 그랬어요. 어머니 이거 제 돈이에요. 이렇게 기분 안 나쁘시게. 자, 이주영님께서 부모님하고 전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해돋이를 보시면서 에이 다 똑같구먼. 우리 집 앞에 더 이쁜데 이걸 보러 오라는 거냐? 그러시는데 뻘쭘했어요. 참 그럴 거면은 해돋이를 보러 가지 말고 그냥 컴퓨터 모니터에 해돋이 사진을 띄워드리세요. 아빠가 그냥 집 앞이 더 이쁘다 그래서 그냥 해돋이는 이렇게 보자. 그러면 나중에 또 여행 가고 싶으실걸? 근데 괜히 좀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김지연님께서 엄마 모시고 1등석 타고 유럽 다녀왔거든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 왈 야 집이 최고다 이러시는데 진짜 뚜껑 열릴 뻔했어요. 저는 반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호캉스를 다녀왔거든요. 정말 좋은 호텔에 제가 워낙 스케줄이 바쁘니까 멀리는 못 가고 호캉스를 갔는데 제가 자주 못 데려가서 그런지 어머니가 계속 이걸 내가 먹어도 되는 거니, 여기에 내가 누워도 되는 거니, 여길 내가 걸어도 되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눈을 부릅뜨고 제가 왜 못해? 지금 하고 있잖아 라고 했던 기억이 났는데 싫다고 해도 화나고 좋다고 해도 화납니다. 자, 김효전님께서 맛집이라 갔는데 실망하시며 하시는 말씀 먹을 거 하나도 없다. 다음에는 절대 가지 마.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거 점점 더, 왜냐면 이게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식 입장에서 화난다기보다는 정말 짜증나고 약간 막 땡깡 부리고 싶어 막. 이명전님께서 아주 비싼 저녁 맛있게 드시고 호텔방 들어와서 야 컵라면 있지? 한 개만 먹자. 당최 속이 느글느글거린다.
컵라면 챙겨가세요. 김치 챙기고 다니세요. 이건 우리 자식들이 잘못한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 모든 자식들은요. 김치, 컵라면 챙겨 다니세요. 해외여행 다닐 때. 이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김은우님께서 어른들 다 비슷하신가 봐요. 읽다 보니 좀 화가 좀 치밀어 오르네요. 무슨 화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 화가 나는 그런 화가 아니라 왜 부모님들은 내가 하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는 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다들 진정하세요. 대한민국 자식들 다 진정하세요. 지금 다 난리 났습니다. 원효선님께서 우리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는 별로겠다. 아빠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러셔요. 아니 엄마 거면 엄마가 얘기하지 왜 아빠를 이렇게 빌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어머니. 와, 진짜 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같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같아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웃긴 글들이 많네요. 아쉽지만 우리 여기서 이렇게 2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벤의 제 얘기 듣고 조금 후에 분위기 바꿔서 세미로또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the rookie DJ of SBS Love FM. She is the best, my bad, and very gorgeous and smart DJ. 박세미, 폼미쳤어요. 백상예술대상 nominated, always amazing. You're listening, Baksemi Show Make Some Noise. Thank you guys. I'm Sammy Park. I'm DJ of 스타가 재즈. Listen please. Follow me. Praise the DJ. 아싸! 네, 들어오세요. 지금 마음껏 들어오세요. 매일 1시에 찾아오는 행운의 셈이 라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드리기 위해 왔고요. 지금부터 뽑는 탁구공에 적힌 번호 3자리가 나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안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이 뽑혔다면요. 순서 상관없이 0, 1, 3, 2 가능합니다. 1, 3, 2, 2 이렇게 중복도 가능합니다. 고릴라로는요. 번호 확인이 힘드니까 꼭 문자로만 참여해 주시고요. 당첨자 선착순 5분께는요. 피자 콜라 세트 쏩니다. 박수채가 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미션이 있죠. 문자를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본인의 어릴 적 별명 앞에 살고 계신 동네 이름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 선생님이 지금 나와주셨고 공을 뽑아주실 건데 아니 혹시 선생님 어릴 적 별명이 뭐였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현범이라고 불렀었어요. 현범이요? 네, 그거는 전교생이 진짜 다 불렀었어요. 이런 배우가 없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현철의 네. 모범생에서 범죄인데 제가 진짜 싫어했어요. 막 싸웠었어 어렸을 때 그거 얘기하는 친구. 잠깐만.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별명에 범생이가 붙습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샤프심. 샤프심. 심씨니까. 심씨여서 이거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 많이 있거든요. 네, 샤프심이라고 많이 했었죠. 그럼 도곡 샤프심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어요. 잘못 들으면은 왜 그 수염이 샤프심처럼 낫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우리 도곡 샤프심이 정말 정확히 네. 번호 3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행운의 번호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샤프심이 뽑은 첫 번째 번호 0입니다. 자, 다시 넣어주시고 흔들어주세요. 막 흔들어 제껴주세요. 그렇죠. 다시 뽑아주세요. 자, 두 번째 번호 뭡니까? 3입니다. 0, 3 넣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도곡동 샤프심의 선택은 0 또 넣었습니다. 0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0003 아니면 003 하나 막 이렇게 0이 2번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럭키 찬스입니다. 그리고 고릴라로는요. 번호 확인이 힘드니까요. 꼭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는 당첨자 기다리는 동안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듣고 오겠습니다.
신났네요. 자, 그다음 0300님 용현동 스머프 0033 화성 이빨. 이빨은 동물에게 쓰는 거여가지고 약간 동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약간 동물 느낌의 그런 치아를 가지셨나 봐요. 0530님께서 저 흑석동 공주예요. 공주도 종류가 많잖아요. 백설 공주 있고 피오나 공주 있고 뭐 여러 종류. 공주 병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농담이고. 자, 그러면 이 5분께는 저희가 피자 콜라 세트 드리겠습니다. 우!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있죠. 박수채 인별그램 이제 다 팔로우 하셨죠? 검색창에 수다가 체질만 쳐도 바로 나오거든요. 50분 추첨해서 버거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입니다. 박수채 인별그램에 당첨자 명단 올려두겠습니다. 팔로우하고 확인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희는요 광고 듣고 오마이갓 피부 코너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식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함께해요 자연실로 건강한다 맛있는다 다리 자연살마 자연실로 건강하게 할인 착한 닭고기 자연실로 들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 샤프신 원장 아니 우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네. 그 현범 범생이라는 네네. 거기서 잠깐 이렇게 스치듯 이거 한번 얘기할게. 제 입으로 하는 건 자랑이 아니니까. 네. 제가 중학교 때 전교 1등만 했거든요. 이렇게 살짝 했잖아요 얘기를. 예. 네. 이건 제가 또 얘기해주고 네. 싶어가지고. 네. 왜냐면 제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이거든요. 아. 그래도 너무 영광입니다.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그런 분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라디오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영광이고. 네. 자, 지금 실시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송현주님께서 인별그램에서 저번 주 알려주신 거 영상 보며 매일매일 눈을 치켜뜨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요? 그때 말씀해주셨던 미간 이마 주름 안 생기게 하는 거였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네. 눈 힘을 길러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딱 끝을 잡고, 여기 잡고 눈썹 잡고. 끝을 잡고 눈을 위로 힙언덕 이렇게 네. 올려주는 그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거 손 깨끗이 씻고 해주세요 무조건. 아시겠죠? 네. 신승민님께서 네.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데 심 원장님 방송 들으면서 공부되고 좋아요. 심 원장님 너튜브도 보고 있네요. 네. 말씀 참 잘하시고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같은 업계뿐인가 봐요. 네, 너무 감사하죠.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영상 찍은 것도 있어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게 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 있게 하려고 해서 약간 딱딱할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말씀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매번마다 막 제가 무슨 말 할지 주제 정하고 이거 사실 엄청 시간 걸리거든요. 어렵죠. 네, 정말 시간 많이 걸리는데 네. 병원 끝나고 막 밤에 막 1시, 2시에 남아서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힘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짝짝이 분들은요 또 너튜브에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꼭 챙겨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활의 꿀팁이나 정보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요. 자, 매주 이 시간에는요 다양한 피부 고민을 보내주시는데 너무 추워지면서 히터랑 보일러를 틀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건조 보습입니다. 항상 나오는 주제. 와, 건조 보습 미쳤어요. 저는 원래 핸드크림을 작년에 안 발랐는데 네. 재작년에 안 발랐다가 네. 작년부터 핸드크림을 바르기 시작했고 이번 연도는요 네. 손에 오일까지 바르기 시작했어요. 좋은 습관이에요. 네, 그 정도로 건조해졌고 그렇죠.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누가 진짜 저를 비틀어 짜나 봐요. 너무 건조해집니다. 네. 자, 전에도 짧게 이야기 나눠봤던 것 같은데 여름 기초 케어 루틴과 겨울철 기초 케어는 달라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온도가 상승하겠는데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피지 분비가 좀 증가가 돼요. 우리 밖에 한참만 더울 때 있으면 약간 개기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땀 말고. 네, 그거를 근데 전문 용어로도 개기름이라고 하나요? 근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피지죠. 네, 피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는 네. 외부가 건조해지니까 피부가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두 때, 즉
여름과 겨울은 당연히 보습이 다르긴 해야 돼요. 아, 그럼 겨울철에 추가하면 좋은 화장품을 추천해 주신다면? 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애들을 선택해서 자주 바르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분 함유량이 많은 애들, 뭐 네. 예를 들자면 에센스, 세럼, 앰플 계열 중에 하나, 그리고 유분기가 좀 많은 계열, 로션, 뭐 크림, 아니면 조금 더 리치한 크림 이런 것 중에 한 종류씩을 선택을 해서 빈도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조하신 분들은 아까 말했던 수분 함유량이 많은 거 바르고 그 다음에 뭐 크림 바르고 한두 시간 있다 땡겨. 그러면 뭐지 영양 크림 발라야 되나 이게 아니라 크림을 그 위에 더 바르고 내가 조금 피지가 많아 그러면 크림을 좀만 바른다거나 크림을 스킵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화장을 이미 한 사람들은 어떻게 언제 덧바르나요? 아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네. 일단 화장을 했었으면 그 화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아이언 옥사이드 뭐 이런 물질들로 모공까지 딱 이렇게 덮은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가루들로 이 부분에 커버업이 돼 있는데 네. 거기다가 유분기 있는 거 바르면 피부에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일단 화장이 지워진 상태에서 보습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네. 항상 집에 오자마자 딴짓하지 말고 화장품부터 지우라. 아, 그러면은 화장한 날은 집에 빨리 와서 씻고 얼굴에 보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최대한 빨리. 네, 그리고 또 저녁에 술 먹고 취해서 그냥 잠들고 클렌징 안 하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피부 케어 루틴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나요? 순서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저녁 세안부터 따져볼게요. 오. 우리가 저녁에 왔어요 집에.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크림과 메이크업이 발라진 상황이라면 이후에는 저는 추천하는 건 일단 약 알칼리성 세안제. 우리가 말하는 오. 일반 세안제 있잖아요. 네. 거품 많이 나고 조금 그런 것들. 그런데 피부가 나는 극도로 예민하다. 그러면 이제 약산성 세안제를 쓰는데 보통 화장품 입자를 닦으려면 약 알칼리성을 쓰는 게 좋긴 하고 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습제를 바르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분 함유량이 많은 거 한 종류, 유분 함유량이 많은 거 한 종류 이렇게 발라주고 땡겨. 그럼 한두 시간 있다가 크림을 그 위에 덧바르고 자기 전에도 땡겨. 아, 이 화장품이 나쁜 건가 생각하지 말고 한두 시간 있다가 크림에 또 덧바르고 빈도수를 조절을 해주다가 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네. 일단은 얼굴에 클렌저업이 잘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아침에 물세안. 오. 아니면 조금 뭐 예민은 한데 조금 찝찝해서 닦아내고 싶은 사람은 약산성 세안제. 그리고 저처럼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약 알칼리성 세안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루틴이죠. 맞아요. 저녁 세안과 아침 세안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달라야 돼요. 뭐 그러면은 세수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죠. 네, 겨울이라고 막 클렌징을 바꾸거나 뭐 추가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외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느낌이 더 들 거예요. 세안 이후에. 네. 그러니까 세안 이후에 바로 보습이 들어가야죠. 겨울에는 특히나. 그럼 여름보다 팩을 더 자주 해주는 건 좋나요? 팩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시트지에다 크림 묻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화장품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네. 수년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화장품 개발도 하세요? 그만하세요. 근데 이제 시트지에다가 크림을 묻혀서 붙이는 건데 30분 정도 부착을 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팩을 자주 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그 팩에 있는 성분에 의해서 알러지가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알러지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네. 피지 발달이 좀 있는 사람이면 유분기가 있는 물질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네. 화이트헤드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 팩은 그냥 건조한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네. 해주는데 당연히 여름보다는 겨울에 좀 더 해주는 게 좋긴 하겠죠. 건조하니까. 자, 5822님께서 말씀을 술술술 빨려 들어가요. 일타 강사 느낌이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김상윤님께서 나이트 크림, 데이 크림을 꼭 구분해서 써야 하나요? 건조해서 나이트 크림을 낮에도 바르는데 괜찮아요? 자, 이제 나이트 크림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 화장품 회사에서 층에서 만드는 거는 네. 좀 더 유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그러니까 내가 건조하면 나이트 크림을 아침에 발라줘도 되긴 합니다만 네. 레티놀 같이 밤에 발라야 되는 비타민 A 성분들이 포함이 된 경우에는 낮에 바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건조해. 그러니까 나이트 크림을 발랐을 때 좀 더 덜 건조한 느낌 들어. 그럼 그거 낮에 바르셔도 돼요. 하지만 뭐 레티놀처럼 아니면 거기 설명서에 밤에 바르세요. 밤에만 바르세요.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건 밤에만 바르는 게 좋겠죠. 나이트 크림은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서 여성분 같은 경우에 화장하면 조금 밀리거나 맞아요. 뜨거나 맞아요. 정확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김혜정님께서 손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이라 손이 건조해서 핸드크림을 자주 바르는데 핸드크림도 피부에 따라 잘 맞는 것이 있나요?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자, 핸드크림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주 발라주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손등은 우리가 보통 손등이나 손바닥에는 네. 피지 발달이 얼굴처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뭐 모공 막을 생각 그렇게 별로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세미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오일 쓴다고 막. 네. 그러니까 그냥 건조하면
조금 더 유분기 있고 리치 있는 거 발라줘도 되고 자주 바르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심현철 원장님께 궁금한 피부 질문들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긴 사연, 첫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익명 요청하신 한모 씨의 고민입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입사 동기 황대리 때문에 요즘 진짜 짜증나요. 지난 10월부터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히터를 틀려고 했더니 막 오버를 하는 겁니다. 어머머머머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히터 바람이 피부에 최대 적인 거 모르세요? 아니, 이러니까 자기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거예요. 그냥 코트 입어요. 입어! 그러면서 추워 죽겠는데도 히터를 못 되게 하는 겁니다. 다행히 부장님의 절대 권력으로 11월부터는 히터를 틀긴 하는데요. 어느 날 황대리 앞으로 큰 택배 박스가 도착한 겁니다. 두둥. 그것은 바로 가습기였어요. 책상 위에 올려두는 귀여운 미니 가습기 아니고 가정용 가습기를 회사로 주문했더라고요. 사실 개인 물품이니 뭐라고 하진 못했지만 황대리 옆자리인 저는 가습기 때문에 안개가 져서 노트북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심지어 30분에 한 번은 화면에 맺힌 이슬방울을 닦아줘야 돼요. 한대리, 내 옆자리에서 호강하네. 나랑 같이 가습기 쐬면서 얼굴 촉촉해지고 좋지? 뭐야? 나한테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열받는 건 그렇게 유난 대유난을 떠는 황대리가 얼굴만 보면 저보다 7살은 어려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동갑이거든요. 심 원장님, 정말 피부 미인 되기까지는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네, 회사 옆자리 황대리의 유난스러운 관리 때문에 잔뜩 짜증이 난 사연이었습니다. 킹받네요. 네, 근데 너무 짜증나게 말하긴 한다. 네. 옆에서 막 싫어, 히터 쓰지 마, 코트 입어, 코트 막 이럴 정도면은 너무한 그쵸? 거고. 네네네. 아니 근데 실제로 네. 그 배우들은 네.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 차에 타거나 뭐 어디 갈 때 바로 직방으로 딱 안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히터 바람. 저도 실제로 그 차 이동하면서 매니저님에게 히터 바람 틀지 말아달라고 앞자리만 틀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피부에 정말 안 좋나요? 자동차 히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온도가 증가되죠. 온도가 증가되면 피지 분비량이 아까 증가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뭐 그 이동하는 짧은 순간 동안 피지 분비량이 그렇게 증가돼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습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조하면 마른 딱이 쩍쩍 걸러지잖아요. 근데 그죠? 너무 느껴져요, 피부로. 건조함이. 그렇죠. 그것도 있고 건조하면 우리 몸이 보상성으로 피지 분비량이 더 증가돼요. 몸에 수분이 없네, 얼굴에. 그러니까 내가 기름막을 형성해가지고 안에 있는 수분이라도 나가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조하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홍조가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공기 필터 자체가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히터는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차 안에 가습기 같은 거 작은 거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설치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까 뭐 사연에서처럼 화면에 막 이슬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또 너무 높으면 또 호흡기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뭐 휴대용으로 이런 것들은 현재 습도를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습한 것도 호흡기엔 좋지 않다. 그럼 온수 매트나 전기장판도 피부에 안 좋을까요? 하루에 온수 매트나 전기장판도 피부에는 사실은 우리가 화상을 좀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저 화상 입었어요. 네, 고온 화상이 아니라 약간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간 따뜻하게 한 2시간 정도 자니까 그냥 그 순간에는 뜨겁다고 못 느껴. 네. 근데 계속 다니까 특히나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상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네. 당연히 몸에 그 온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홍조가 있는 분들은 아예 영향을 못 준다라고 얘기는 못 해요. 물론 뭐 뜨거운 증기처럼 네. 아주 직방으로 이제 뭐 문제를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너무 뜨겁게 온수 매트 같은 거 하고 자는 건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귀 후비는 거 있잖아요. 쇠로 된 거, 철로 된 거. 네. 그거에 이제
그 장판 위에 있었는데 그게 달궈진 거예요. 아. 근데 걔가 그 위에 누워서 제가 잤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쵸. 아직도 그 뒤쪽에 화상이 있어요. 맞아요. 자국이 꺼멓게 진하게 났습니다. 일자로. 아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전기장판. 자, 그러면 물을 마시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되죠.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물 마실 때 피부의 수분 함유량이 증가했다는 논문들도 아. 발표됐기 때문에 저 궁금한 게 이렇게 마시면 얼굴 붓는 거 아니에요? 물 그렇지 많이 않- 마시면? 에이 그렇지 않죠. 아, 우리가 그래요? 몸에는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물을 마신다고 무조건 빵빵해지는 건 아니고 저 그래서 물 몸에- 잘 안 마셔요. 예, 몸의 삼투압을 유지하기. 물론 이제 체중을 빼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수분까지 빼잖아요. 막 운동선수들 체중 감량할 때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물 마시는 걸로는 얼굴이 갑자기 빵빵하게 부종 생기진 않아요. 그럼 물을 좀 많이 마셔야겠네요. 건조하고 하니까 피부를 위해서. 네. 자, 건조 보습에 대한 문자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폭주입니다. 폭주. 1948님께서 건성 피부입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엔 페이스 오일을 로션이나 크림에 서너 방울 믹스해서 사용해요. 이렇게 해주면 촉촉하고 덜 땡기는데 피부 보습에 도움되는 거 맞나요? 자, 유분기가 있는 화장품의 계열을 네. 로션, 크림, 오일 이 순으로 점점점 유분기가 많은 네. 거예요. 그럼 유분기가 많을수록 당연히 보습은 잘 되겠죠. 네. 하지만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있겠죠. 크죠. 하지만 네. 이분은 지금 항상 서너 방울을 믹스해서 사용했는데 덜 땡기고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쓰시겠으니 쓰시는 것 같으니 당연히 이런 분들은 페이스 오일 조금씩 서너 방울 떨어뜨려도 되는데 저처럼 피지 발달이 많은 타입은 쓰면 절대 안 돼요. 네, 화이트헤드, 뭐 블랙헤드 타입에? 다 증가됩니다. 네. 건조하신 분들 사용은 좋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나쁘지 김하연님께서 네. 피부가 건조한 이유가 수분이 모자라서 건조한 건지 유분이 모자라서 건조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진 않아요. 네. 근데 결국은 수분이 모자라는 거는 네.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네. 사실은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수분이 좀 많이 빨아당기는 화장품 성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맞아요. 것들을 좀 해주고 네. 해주면 좀 도움이 되고 어. 유분이 모자라는 경우들도 아까 말했던 수분이 날아가 버리니까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개념은 아닌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계속해서 4부에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 같은 널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파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마저 수다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음악 나오는 동안 음악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저 상담했거든요, 피부 상담. 저 원장님 나오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네. 이 정도로 우리 짝짝이 분들도 굉장히 고민과 또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효리님께서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히알루론산 젤리나 콜라겐 젤리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 히알루론산 젤리, 뭐 콜라겐 젤리가 효과가 있다.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분자량 콜라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분자량 콜라겐은 피부 표면에 이제 콜라겐 수치의 증가가 된다라는 게 저희 지금 피부과 쪽에서는 거의 이제 확실화되고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젤리 네네. 성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젤리 성분이 그 정도로 분자량이 뭐 낮거나 뭐 흡수율이 높다 이건 제가 장담 못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분자량 콜라겐은 도움이 된다. 바르는 것은 효과가 바르는 것도 효과가 이제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애매하긴 해요. 맞아요.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이 장벽을 사실은 분자량이 얼마 이하면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하로 만들어지는 게 사실 기술력이 요즘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투여를 네. 해주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5714님께서 히알루론산을 얼굴에 직접 넣는 피부과 시술도 있잖아요. 건조하다고. 근데 이것도 얼굴에 수분을 직접 넣는 거라던데 혹시 우둘투둘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히알루론산 넣는 시술은 진짜 많아요. 오. 히알루론산은요 정말 피부과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필러도 히알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인데 이제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의 1000배 정도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에 그 뭐 바른다고 해서 H2O 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오. 그러니까 물을 내 피부 표면에 있는 그러한 물 피부 안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는 애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게 히알루론산이다. 그럼 히알루론산을 피부 안쪽에 표면에다가 깔아주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물을 싹 함유하고 표면에 물을 머금고 있으니 피부에 물광이 나 있거나 아니면은 피부 장벽이 강화될 수 있는데 울퉁불퉁해진다는 거는 만약에 그게 너무 점도가 높고 네. 무게감이 있는 필러처럼. 그런 애들이 표면에 넣으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그리고 녹이는 주사도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조진영님께서 세안할 때 뽀드득은 피부에 비명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설거지합니까? 저는 피부가 건조하지만 문질러 봤을 때 미끈함이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씻고 화장품을 듬뿍 바르는데 좋지 않은 세안 방법일까요? 뽀드득 소리 나는 거는 진짜 좋지는 않기는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썼을 때는 약산성 세안제에 비해서는 미끄덩한 느낌이 덜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미끄덩한 느낌이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씻는다는 행위 자체가 네. 피부를 예민하게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여러 번 씻는 거는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나 그럴 때만 이중 세안하시고 나머지는 네. 제가 그래서 항상 단일 세안으로 좀 닦일 만한 폼 클렌저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단일 세안으로 닦일 만한 애를 선택해서 오. 그다음에 바로 보습제 바르는 게 좋죠. 네, 노주민님께서 원장님 가습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얼굴 가까이에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악건성이라 이맘때 되면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사실은 가습기는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데 막 얼굴에 막 바로 코 옆에 대가지고 그 비말을 막 흡입하는 건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가습기 안에 필터가 뭐 어떻게 돼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네. 좀 떨어질 때 가습기는 하긴 해야죠. 자, 우리 서연 언니께서 샤워하고 나오면 바로 따가움을 느낄 정도로 완전 건조한 타입인데요. 바디 제품도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수분 많은 로션 타입부터 오일리한 제품까지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자, 바디는 얼굴처럼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뭐 가드름 등드름이 있는 분들, 피지 발달이 이렇게 가슴 가등에 많은 분들 제외하고는 일단은 본인이 발랐을 때 충분히 좀 촉촉한 느낌이 드는 정도를 선택하면 되고 만약에 덜 촉촉하다 그럼 어떻게 알아? 자주 바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막 바디로션에는 얼굴이랑 다르게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웬만한 제품들 좋기 때문에. 맞아요. 1855님께서 저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보습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수영 강사분이나 뭐 이런 분이시라면 아무래도 보습제를 뭐 바르고 바로 또 물에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 끝나고 아니면은 수영장에서 나와서 빈 시간이 있었을 때 보습해주고 한 30분 정도면 흡수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일 하시다가 또 그 다음에 땡기면 보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네. 수영장이면은 막 물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좀 힘들긴 그렇죠. 하겠네요. 네. 자, 그럼 저희는요 이승기의 추억 속의 그대 듣고 와서 피부 팩트 체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대한 다양한 썰에 대해 팩트 체크 해드립니다. 심연철의 팩트 체크. 이보미님의 사연입니다. 음료나 물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팔자주름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일까요? 자, 선생님, yes or no? No. 다음 팩트 체크, 여윤주님의 질문입니다. 사춘기 아들이 자꾸 얼굴이 기름지다고 해서 기름 종이를 사다 줬더니 그거 쓰면 모공이 넓어진다고 했다고 싫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진짜 기름 종이 쓰면 모공이 넓어지나요? Yes or no? No. 다음 팩트 체크입니다. 박유경 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화장을 하면 화장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노화가 빨리 진행되나요? Yes or no? No. 네, 피부에 대한 각종 카더란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질문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빨대를 사용하면 팔자주름이 심해진다는 거는 노였습니다. 뭐 저는 이런 얘기가 뭐 있나요? 일단은 네. 빨대를 사용한다면 입주위 둘레 근육을 오히려 이렇게 사용해주기 때문에 네. 뭐 팔자주름이 전혀 악화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빨대를 깊숙이 목구멍까지 밀어 넣어가지고 빨아 마셔야 된다.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 어. 저 이렇게 이거
믿지 마세요. 오늘 전부 다 노예요. 네. 이렇게 잘못된 카드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기름 종이를 쓰면 모공이 넓어진다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죠. 기름 종이가 이제 피부 표면에 있는 그래도 기름을 흡수시키는 건데 네. 제가 기름 종이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피부 표면에 마찰을 주니까 피부 장벽에 손상 주니까 쓰지 말라는 거지. 아. 사실은 기름이 피부 표면에 계속 있으면 당연히 화이트헤드가 오히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피지가 이렇게 저류가 되면서 모공이 순간적으로 넓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 모공 기름 종이를 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거는 정도. 나쁘진 않죠. 네. 그 정도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는 진짜 애기 다루듯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화장을 하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했어요. 네, 아니에요. 근데 화장품을 많이 쓰면 당연히 좋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화장품에 있는 뭐 다양한 뭐 성분들이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한다거나 모공을 막는다거나 이럴 순 있지만 우리가 화장을 또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네. 또 화장품 자체에 또 큰 장점이 있죠. 우리 메이크업에. 자외선 차단.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네. 눈꺼풀이나 눈가까지 빠짐없이 하잖아요. 네. 우리 그냥 썬블러만 바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네. 분들 실질적으로 제가 광원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발라진 부분과 안 발라진 부분을 이렇게 카메라로 나오게 찍어보잖아요. 네. 막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막 눈꺼풀까지. 예, 그리고 막 조금이라도 좀 사라져 있으면 바로 찍어봐야 아우,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부에 노화가 진행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진짜 메이크업은 얼굴에 한 군데라도 빠지면 거기가 검게 보이거든요. 그쵸. 절대 안 되는 절대 거거든요. 안 되죠. 잠깐 코 한번 풀어도 코 다시 탁탁탁 하고 두들겨줘야 그래야죠. 되는 예, 게 입 또 닦아도 법칙이기 그렇고. 때문에. 네네. 자,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김영숙님께서 원장님 날짜 지난 화장품 사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손이나 발에는 발라도 되는 거 맞죠? 이건 좀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화장품 성분들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날짜가 지났었을 때 진짜로 부패하는 물질이라면 그건 안 바르는 게 맞죠. 근데 모든 제품 먹는 거, 바르는 거, 입는 거 싹 다 날짜 지난 것들은요. 수건도 그래요. 1, 2년 지나고 다 지난 것들은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네. 그거는 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네, 맞아요. 같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남아돈다면 남한테 퍼주거나 빨리빨리 쓰는 걸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빨리빨리 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원장님 만났으니까 화장품 남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주 바르니까. 맞아요. 예, 아끼지 말고 자주자주 발라주는 게 피부에 좋습니다. 네. 최현영님께서 원장님 아이크림은 비싼 걸 쓰면 좋나요? 아니면 좀 저렴한 걸 사서 듬뿍 쓰는 게 좋나요? 비싼 거 사서 듬뿍 바르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이크림 왜 바르세요? 눈가의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눈 주변은 네. 피부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1번 피지 발달이 별로 없어요. 네. 얼굴이 피지가 많은데 눈 주변만 피지 발달이 거의 없습니다. 눈에 여드름 나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다래끼는 있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기름샘이나 뭐가 막혔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피지샘이 발달이 적고요. 네. 두 번째가 피부가 제일 얇아요. 전신 중에 제일 얇은 부위가 눈꺼풀 위, 뭐 그다음이 아래 이거고 세 번째가 죽을 때까지 깜빡거리잖아요.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부위예요. 그 얇은 그 우리가 피지라는 우리 천연의 어떤 기름이 덮여져 있지 않은 부분이 네. 계속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와. 잔주름이 잘 생기죠. 네. 그래서 아이크림을 바르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아이크림이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일단 보습제라도 자주 바르면 된다. 당연히 아이크림 성분에는 조금 더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냥 괜히 허위 광고로 비싸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자주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밤에만 자기 전에 딱 비싼 거 하나 바르고 내가 와. 눈 주변에 잔주름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보습제 같은 거 눈 주변에 발라주세요. 보습제 같은 거 저도 아이크림은 따로 바르진 않거든요. 네. 아이크림 김옥심님께서 아이크림 너무 바르면 눈가에 비립종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자주 많이 발라도 되나요? 비립종, 미립종이 같은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립종, 미립종의 진단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피지인데도 비립종이라고 잘못 진단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서도. 네. 근데 비립종, 미립종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또 조그만 진주알처럼 돼 있는 애들은요. 사실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으로는 이제 반복적인 마찰, 자극 이런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눈 주변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이크림을 많이 바른다고 생긴다고 할 수는 없고 눈을 비비지 원래 말아라. 비립종, 미립종의 호발 부위가 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비립종은 원래 생길 애들은 생겼다.
예, 그러니까 아이크림은 별도로, 그러니까 보습은 눈 주변은 별도로 그냥 열심히 해주시라. 이거예요. 자, 선혜영님께서 밤에 자기 전에 엄청 바르고 촉촉한 줄 알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건조해요. 이럴 땐 물 세수라도 꼭 해야 하나요? 세수 안 하고 크림 바르면 더러운 건가요? 아니죠. 아까도 제가 하루 루틴 설명했었을 때 네. 그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네. 피부 예민한 분이나 건조한 분들은 물 세안 해주셔도 돼요. 오. 예, 그다음 바로 보습제 바르면 되죠. 더러운 네. 거 아닙니다. 저도 바로 물세안만 합니다. 네. 우리 이유연님께서 진짜 건조한 피부라서 수분 크림만으로는 여전히 당김이 심해서 적당한 유분이 있는 크림을 발라주는데 건조함은 없어지지만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대체 어떤 크림을 발라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모공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분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공을 막지 않는이라는 게 화장품에서 전문용어로 뭐 넌커메도제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 넌커메도제닉 성분이 없다고 모공을 안 막는 게 아니에요. 넌커메도제닉 하지 않더라도 넌커메도제닉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보습하는 기름 자체가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타입은 조금 더 덜 리치한 좀 가벼운 타입을 어떻게 한다? 자주. 그렇죠. 네, 이제 뭐 딱딱 저 너무 잘 알아듣고 있죠. 네. 자, 우리 황희정님께서 네. 피부에 뜨거운 물, 공기가 다 안 좋다던데 찬물 세수, 샤워가 진짜 좋을까요? 다 좋은데 감기 걱정돼요. 미온수로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 극단적인 차가움과 극단적인 뜨거움은 좋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뭐 극단적인 뜨거운 증기가 안 좋은 거긴 한데 우리가 차가우면 너무 네. 차가우면 실온으로 가면 또 다시 혈관이 확장되고 아. 또 아주 막 냉수 마찰하면 또 혈관이 네. 수축되니까 혈관이 계속 수축 이완이 반복되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적당한 미온수, 약간 찬 기운이 느껴지지만 좀 따뜻한 네. 그런 걸로 꾸준히 쭉. 저번 카더라에 나왔던 거죠. 맞아요. 뜨거운 물, 찬물 반복하는 세수가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미온수로 적절한 온도에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4672님께서 5살 딸아이가 몸만 건조해요. 그래서 크림 발라줘도 막 가렵다 그러고 오돌토돌한 게 올라오는데 이것도 보습제가 답인가요? 사실은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거 그리고 간지럽다는 거는 약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중요하긴 해요. 오. 피부 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절하게 약을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습제는 네. 많이 바르고 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병원 같습니다. 내원 추천드립니다. 자, 송지연님께서 샤워를 하고 나와도 다리가 허옇게 일어나는 건 왜일까요? 방금 씻었는데 안 씻은 것 같아서 창피해요. 그건 건조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각질이라고 생각해서 미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때 미는 것도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겨울철에 정강이 부분에 우리가 난방 네. 이제 따뜻하게 되고 이러면 정강이 막 이렇게 긁으면서 들어오시는 네. 분들은 다 뭐다? 건조성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리 이 부분이 잘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보습제를 한 10번 발라보세요. 예,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없어. 내가 네. 이렇게 얘기해도 보습제 맞아요. 10번 정도 진짜 발라보면 이런 거 거의 사라져요. 아, 왜냐면 보습제 그런 것도 두텁잖아요. 그 제형이. 그러니까 그러고 바지 입고 옷 입고 이게 잘 때 침대에 묻고 이러니까 불편해서 그런데 맞아요. 선택하세요. 그게 불편할 건가 간지러운 게 불편할 건가. 그쵸. 그거 어떤 게 더 괴로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요. 어떡해요?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벌써요? 아, 진짜 피부에 대한 고민은 제 네. 10년을 이야기해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오늘 짝짝이 분들에게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하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조해지는 시기예요. 난방이 아무래도 들어오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공을 막지 않는 선에서 본인한테 잘 맞는 피부 타입의 보습제를 선택해서 어떻게? 자주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아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윤희님께서 우와 근데 의사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나운서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방송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시거든요. 방송용 목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다음 주 수요일도 심원장님과 피부 자부심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아우 쌤디 만난 뒤로 12시부터 2시까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9725님께서 운전 중이라 필기가 어렵네요. 놓치기 아까운 내용들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너튜브에 박쌤의 수다가 체질 검색하시면 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끝곡이죠. 임정희의 Music is my life 들으면서 내일 또 쌤디랑 수다 떨어주실 거죠?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일으켜줬던 건 음악이야
사랑이 날 울려도